to the USRK. 그 다음에 이어서도 들어. 자, 이분 천수가 찬성. And he says his withdrawal is 이게 바로 Jesus. 이재명입니다. And that is who Lee is. 그 다음 문제에 말합니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남계의 영광제를 꼭 실현해서 그들은 민노총, 종교조, 좌파 시민단체, 주사파, 야당을 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을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경제 성장을 이루어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 국민들을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해봅시다. 강원당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행위에 함께 만들겠다. 여기다 주사를 때려잡고 공산주의를 때려잡을 때 이 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공산주의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완성하자. 행복한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성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왜 간첩들이 대한민국을 먹었는가? Why did these 증거로 spies devour South Korea? 이영훈 목사님이요 이렇게 설교했다고. 기자들이 수공개 몰려와가지고 And because Pastor Young 해명을 해서 이영훈 목사가 뒤로 빠졌어요. the 내가 reporters 거기 잘못 실수로 갔다. visited the church, 이만큼 대한민국이 and he has 완전히 responsibility. 간첩 세력에 점령당했어요. And that is how Korea is divided. 정상적인 애국감을 가지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지금 언론들이 나타나요. So you cannot really 이대로 rely 대한민국에 가면 if you have a sound mind. 기가 막히는 거지. 기가 막히는 이영 목사님은 사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He has to go apologize. 이영 목사님은 내가 좀 섭섭한데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자유통일당은 우리 어르신이 조영기 목사님이 만들었고 He can say 그 어르신이 지금까지 뒤에서 정강 목사를 앞서서 추진했기 때문에 free unification. 나는 구입자로서 그렇게 안 할 수 없습니다. He has his successor.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 That's what he say. 그래 안 그래? Is that true or not? 근데 당장 핍박이 더 겁나니까 Because he's frightened. 이래서 난 대한민국 끝났다 이거. Persecution. That is why he said 자, Korea is failed. 일단은 대한민국의 7만 교회 모든 교회는 저희 예배 마친 뒤에 광고 시간에 That all the churches 이 영상을 꼭 다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during your announcement time, you must read this video. 할렐루야. Amen.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애국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그 다음에 또 이호사, 기독장교단, And all the leaders 3,500여 자유만 in 대표들은 the patriotic movement. 이 애국 헌정을 이 영상 아까 조금 전에 본 거 있지요. 다비노 이름 이것을 계속 퍼나가야 돼. That you must spread this video around 일단 지금 you.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문점에서 보는 명단이 300만이 That 300만. there are 3 몇 million 명이라고요? lists 300만한테 일단 전달을 계속하고 of content. So you 각 must 자유만 대표별로 계속 보내고 all the leaders, you must. 그 300만이 그 영상을 다시 한 사람당 10사람한테 보내면 3천만 명이 다 들어. And if you spread it to 10 million 이래서 people, 우리 혁명을 it will 완성해. be 30 million 그게 in 되지 total. 말아요. And that's how we can finish off this 이와 revolution. 같은 좋은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계속 누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 And you must not misunderstand that you'll benefit. 지금부터 기도를 하는데, 동성 기도를 하는데 딱 3분만 하는데 하나님 모든 것은요 기도가 없이는 안 돼. 영적 능력이 앞서가야 돼. You must have the spiritual power. 딱 제목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And our prayer has been, God save us. God save South Korea.
우리가 범죄한 죄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And if you've committed a sin, please 다시 forgive 한번 us. 살려주셔서 Save us again. 예수하고 복음 통일 만들어 So 주셔서 we can possibly 세계 Jesus. 제일의 선교국가 삼아 So we 주시옵소서. can become the number one 주여 church. 상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8,000번이나 침략을 당하고 이 시조선 500년 동안도 임진왜란 병들하는 갑신병력 환난 속에 살아온 이 민족, 겨우 해방 후에 미군이 한국에 있으므로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젊은 청년들이 미군 전술을 외쳐 주님 알아채지도 못하는 우리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기독교를 중심하여 1,200만 성도가 30만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25만 장로들이 일어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왜 내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냐 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 강원에서 미군 전술 대만 영상 다시 한번 잠깐 보세요. 이렇게 떠들어도 어른들이 누가 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고 이게 남의 일처럼. 자, 들어봐요. 다시. 그리고 미국민들을 오래되잖아. 미국민들 오라면서 이렇게 외쳐도 어른들이 누가 하나 야 이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한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거에 대한
이재명을 찍은 1614만 명 절반이 쟤들의 주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라는 끝난 거예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제2의 광주 사태가 광화문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쟤들이 외친 구호를 우리 정원들한테 하나씩 한 번씩 짚어볼 테니 이번에 6월 6일 전까지 5,300만 전 국민들에게 다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다해야 돼. 이거 못 깨달으면 북한으로 가서 살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을 공유하는 사람만이 사는 나라다. 아멘. 우리 한번 일어나서 나라를 살려보자 이거야. 황교선 장관님, 여기 얘기도 지금 미군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미군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도대체가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통을 보시는 분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작년 초부터 지금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1년 몇 개월이 지나도 전혀 자기들이 원하는 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G7 정상회담이 있을 때 젤렌스키가 거기 가고 우리나라 그나마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말 죽기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 중동 국가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니까 전부 망명지를 찾아서 미국이 또 대통령이니까 사실 그냥 나가버리면 다 지금 뭐 많이 썼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젤렌스키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만큼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토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고 피르키아가 끝까지 반대서를 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혼자서 자기 안보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런 동맹 또는 집단 안보에 속하지 않으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이렇게 들어갔거나 미군을 중시켰거나 했으면 러시아가 절대로 못합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는 90년대 초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소련의 전술핵을 다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우크라이나가 원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걸 다 약화시켰습니다. 결국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했거나 또는 지금은 국제로 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국빈 방문 서로 하면서 이제 과거를 꼭 가자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우리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 가치동맹까지 강화시킨 것은 저는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주한미군 없으면 우리는 이미 6.25 때 미군들이 없었는데 마치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원수의 용단에 의해서 가장 빠른 여러분 제가 이라크에 병력을 파병할 때 제가 원서타 때 미국 가서 실무회담을 다 제가 하고 준비를 합니다. 우리 3,000명 보내는데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준비하는 그거는 전투병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메가더 원수와 유엔군 중에 미군이 일본과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이 그렇게 빨리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못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나가라 하면 북한이 3대에 있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자주 우리끼리 하자
우리 민족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교류를 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와 협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경제 발전도 없고 안전도 보장이 안 됩니다. 이번에 G7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가서 거기서 업소로 참석했지만 우리는 G8 한 나라가 더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일본의 반대로 못 들어갑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책을 안 읽어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역사는 1세기를 거쳐 판별을 가진 것은 공산주의 다 망했고 사회주의 다 망했고 포퓰리즘 다 망했는데 여기를 따라가서 이 정책을 쓰던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좌파 운동권 정권이 다시 한번 들어서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연방제 망합니다. 그럼 주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운동은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깨워서 정말 안보식을 철저해야 하고 한미동맹 철저해야겠다는 이것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예수한국 보건법 이걸 우리 교회가 먼저 하고 교가 여러분이 먼저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철수하면 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작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미군이 장기적으로 큰 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데는 전국 세계 탑 10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 알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목사님 정말 저는 옆에서 보니까 목사님 굉장히 절박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로서 하는 겁니다. 정말 행동으로 제 옆에 있는 사람들 10명 저는 그것도 뺏고 10명이라도 하면 그 10명이 한 명씩만 하면 20명.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때를 위해서 교회에 불러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사랑제일교회에 붙이고 아무 세력에 붙이지 않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제 두 번째 주제가 한미동맹 파괴하라거든요. 미군 철수가 1번이고 한미동맹 파괴하라. 한미동맹 파괴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쟤네들이 자주 없이 통화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자주라는 말이 미군 나가는 소리입니다. 미군 나가는 소리인데 질문하겠습니다. 영국이 자주 없는 나라입니까? 영국? 독일이 자주 없는 나라입니까? 이태리가 자주 없는 나라입니까? 일본이 자주 없는 나라입니까? 지금 내가 말한 이 네 나라는 세계에서 전부 10등 안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고 민주국가들인데 거기에 미군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들입니다. 일본에 제일 많고 독일에 두 번째로 많고 한국에 세 번째로 많고 이태리에 네 번째, 영국에 다섯 번째예요. 그 쟤네들이 말하는 건 원천적으로 언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주 없이 통화 없다. 그리고 미군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한미동맹이라는 한미동맹이 한미 방위조약으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서 미국하고 동맹을 맺은 나라가 몇 나라가 있는데 미국이 원치 않는 동맹은 오로지 한미동맹입니다. 이 한미동맹은 이승만 박사가 정말 그때 처칠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대통령한테 어떻게 저 조그만 나라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에 늙은 사람한테 쩔쩔매는 미국이 바로 이승만 박사가 그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을 흔들어 가지고서 맺어놓은 한미동맹입니다. 그 한미동맹에 이제 1, 2, 3, 4쭉 있는데 딱 6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4조에 한미동맹을 맺었으니까 미국은 한국 땅에 육군, 해군, 공군을 배치할 권리를 가지고 한국은 그 권리를 미국한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대통령 나왔던 인간이 점령군이라고 그러는데 점령군이 아니라 우리가 6.25 끝났을 때 가지 못하게 붙들어 놓은 군대고 그리고 붙들어 놓은 군대를 합법적으로 권리를 준 겁니다. 걔네들이 미국에 있는 것은 한국이 있으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고 허락을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허락을 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점령군이라는 거 말이 안 되는 이런 소리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동맹이 폐지되는 날, 지금 한국 동맹이 폐지되는 조건은 미국이 야, 나 너랑 동맹 안 해. 또는 한국이 나 너랑 동맹 안 해. 그리고 오늘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이 5월 28일인데 오늘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국회가 야, 한미동맹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면 내년 5월 27일 날 끝나는 겁니다. 1년이 여유가 있는데 그때 오늘 끝내자 그러면 돈이 일단 다 나가더라. 다 나가. 돈 나가는 거는 엔터 딱 누르면 나가는 거예요. 엔터. 컴퓨터 엔터 키 있죠. 그러면 싸그리 다 나가는데 몇 10분 딱 걸려요. 그리고 나라에 무너지는 소리 들리는 거고 미국 나가겠죠 결국은. 뭐 그러면 전쟁은 나는 거고.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모르는 인간들이 알고 그러면 좀 죽일 놈들이고 모르고 그런다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서도 야당이 미국 나가라고 60몇 명이 사인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 그래서 다 쫓아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애국자들이 200명 이상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중인데 이제 10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들 10달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 나라를 구합시다. 우리 9월에 시주로 가는데 우리는 통일되면 30년 보수경제선대 한 번 더 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숨겨뒀던 선물입니다. 이걸 주면 그럼 지수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 되고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맞붙는 나라가 되는데 원래 1등하고 이기기 있으면 전쟁 나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 나잖아요. 중국이 제국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2등 되더라도 제4자국가 될 것 같아요. 미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역사에 처음 나타나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다 보고서 죽어야 되겠죠. 자, 체제 대전환 김원선 교수. 선생님, 체제를 뭐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그렇게 헌법을 가지고 서성이랄까, 그리고 준 박사님이 한미동맹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첨언을 해드리면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에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약을 종료시킬 때는요 대통령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헌법학자들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미동맹을 폐지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아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이가 미국으로 벽사건 넣어서 한미동맹 안 하겠다 했으면 끝나버리겠네요. 종료할 수 있습니다.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는 일정 원칙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조약을 종료시킬 때는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기준입니다. 그건 제가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체제 대전환도 다 아시다시피 벌써 몇 년 정도 나왔죠. 제가 처음에 신문지사에서 그 용어를 봤을 경우에 섬뜩하기도 하고 전 대한민국이 너무나 마지막까지 왔고 체제 대전환이라는 말을 대놓고 할 만큼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이 무너져 내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민노총이 해서는 안 되는 말도 마구잡이로 본인이 떠들고 있지만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체제 대전환인 것이죠. 다른 것은 조금 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체제 대전환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질서는 크게 3기둥, 4기둥, 5기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헌법 시간이 아니니까 다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2개의 기둥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에게 하나 더 든다면, 하나의 기둥을 더 든다면 법치 질서를 들 수가 있는 것이 3개의 기둥으로 되는 것이다. 4개의 인간을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이 체제 대전환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장 근본으로 하는 나라이고 그런 나라이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체를 부정한 것은 결국은 우리와 대적 관계에 있는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것과 동의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체제 대전환의 말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민노총의 집행부를 갖다가 소환해서 그 말 뜻이 뭐냐, 국가보안법의 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또는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의무업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은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늘 우리 편에 대해서 반성하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근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어떻게 했느냐, 이건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가 보수파라고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은 체계와 안보에 대해서는 좀 약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건국 69주년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좌파들이 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볼 수 없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일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추진해야만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쓰는 것인데 그런 일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지만은 체계와 안보에 대해서 보수파는 상당히 좌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지금도 보면 소위 배웠다는 사람, 지식인층 중에서 보면 어떻게 말과 행동하느냐, 자기 소신대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인간들이 이 보수파의 지도층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정신을 바로 차릴 것이다 이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제주 사상 관련돼서 위원회가 있는데요. 약칭은 중앙위원회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정신정책이 길어요. 4.3 희생자의 명예회복하고 보상에 관한 무슨 위원회인데 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금년 6월 말 7월 초에 임기가 다 종료가 됩니다. 18명을 되어 있는데 보니까 2명만 우파고 16이 좌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어느 한 분을 추천을 했는데 그 국민의힘의 몫인데 민주당에서 그 사람이 극우라고 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부채했어요.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 목을 챙겨도 3바퀴 했다는데 그 중에 하나 뺏겨가지고 둘이에요. 18 중에서 16이 좌파인데 제가 처음으로 놀란 게 거기 보니까 이 위원회를 맡은 기간을 보니까 23년에서 19년을 맡은 인간이 11명이에요. 결론적으로 11명이 그 위원회에서 20년씩을 해요. 20년씩을. 저는 살면서 그런 걸 처음 봐요. 우리가 이제 정부의 위원회를 하나 소개되면 저희 교수들이 또 위원회 일을 많이 하는데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회의에 참석하면 1회 수당을 지급합니다. 얼마 줘요? 10만 원에서 50만 원 준다고 했어요. 별거 다 아닌데. 별거 아닙니다. 잘 안 하려고 해요. 한 번에 모아서 10만 원 주는 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나한테 뭐라 그래? 그게 한 50만 원 주는 데는 하려고 하죠. 그런 위원회가 있고 또 다른 위원회는요. 정액으로 월적으로 줍니다. 임기가 3년이다 보면 월 100에서 150만 원을 정액으로 주고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이제 한 10만 원, 20만 원 해가지고 통상 200에서 250만 원 정도를 받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거는 괜찮다. 그거는 괜찮죠. 그거 서로 하려고 해요.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3년간 언론중재위원을 했는데 그걸 해보니까 그는 월정액이 70만 원을 나오고 그다음에 회의할 때마다 돈을 주기 때문에 한 150만 원 정도가 언론으로 들어와요. 다 박예멘트 같지만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 춘천시장이 저보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60명인데 다 좌파예요. 다 좌파. 다는 아니지만 거의 좌파예요. 그러면 왜 춘천시장이 저를 위촉을 했겠냐 말이죠. 퀘스천이잖아요. 다 좌파예요. 끼어넣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왜냐면 제가 이제 구색 맞춘도 아니고요.
그 인간들 구제받지 아래 좌파 이분들은 몸짱 다 싹쓸이에요. 왜냐? 제가 이제 그 칼럼을 많이 썼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탄핵 관련해서 제가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제가 많이 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편인 줄 알았구나. 이게 맞습니다. 비판을 제가 여러 번 칼럼을 썼더니만 춘천 신장 친구가 청와대에서 내려왔거든요. 청와대에서 보고서 김학성이가 저게 좌파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춘천시장에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전 모르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얼마나 좌파가 많으냐면 5명이서 회의하잖아요. 춘천에서 이제 수석부장 판사가 그 이제 위원장인데 5명이 오는데 한 분은 밥 먹는데 저보고 변호사 녀석이 요즘 헌법학자로서 통진당 해산을 어떻게 생각하시냐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 있어? 뭐가 문제 있냐면 그 녀석이 이제 성민관대에 나와서 변호사를 친구인데 저한테 혼났죠 그날. 뭐가 문제 있어? 잘못되면 얘기해봐 말이지. 도리어 저는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제가 책임도 썼지만 헌법재판소 판례를 제가 어떻게 비판했냐면 쉽게 마치 설명드릴게요.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헌법재판소는요 통진당에서 추천받은 비례대표, 광역과 기초의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헌재가 판단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생긴다면 통진당은 해산됐어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은 날아갔어요. 근데 통진당이 추천한 광역의원, 시도의원과 시군구 의원은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이 어딨냐. 헌법재판소는 내가 그 비판을 많이 했지만 헌재가 뭐라고 얘기하면 법무부가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을 해요. 그래서 야 내가 그 연구원 보고 뭐라 했냐면 니네는 직권심사의 기능도 모르느냐. 법무부가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정도의 내리지하면 신청 안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할 정도라면 통진당에서 추천한 지초의원, 광역의원 자격을 당연히 박탈하는 논리적 이유를 너희가 펴나가야 되는 것이지 신청 안 했다고 피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막 그랬는데 그냥 다시 돌아서 보면 통진당 해산이 헌법학자로서 어떻게 보시냐. 당연한 것이죠. 한 번 안에 2번이나 3번이라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도 진보당이 다시 한번 대체정당 비슷하게 통진당의 노선을 걷고 있거든요. 걷고 있잖아요. 강선남 놈이 지난번에 전국에서 보고서고 된 그 하나의 그 국회의원이 지난번에 뭘 하십니까? 보고 지나갈 때 이승만 대통령 갖다가 이 내란 선동에 숙여다 말이지. 이런 미치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경우에 국민의힘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아낄 건 아껴야지. 권국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하면 무엇이 됐든 내란 목적 살인에 해당할 것이냐 말이지. 따지고 국회에 윤리위원회 제소해야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하고 있어요. 자유 체제 대전한 얘기는요 그건 이 발본 세권에서 그따위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 지도부를 소환해서 진위가 뭐냐 말이죠. 국가보안법의 잣대에 비추어서 그 체제 대전환이 자유민족 기본 질서를 중요하게 훼손하는지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훼손을 끼치는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단죄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참 내버려두니까 버릇만 나빠지는 것이고 국민들의 생각만 망가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이 나라의 공권력이 정신을 바로 차리고 보수파가 하는 얘기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옳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은 이 빨갱이 이도를 책임입니다. 이도 때문에 이런 세상이 빨리 오세요. 자, 제목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그렇다고 치고 국민의힘 정당이 이 국민의힘 정당이 여의도 연구소에
원장입니다. 부원장. 소장보다도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국민의힘 정당이 지금 뭐하는 인간인가? 뭐합니까? 설명 좀 해봐요. 뭐? 우선 제가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가서 가장 놀랐던 게 보수주의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섭외할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아무도 보수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유민주 시장 경제를 모르고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모르는 거 차지하고 그러고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 개별로 보면 다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뭐 성공한 변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성공한 행정 관료도 있고 그리고 성공한 교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다 그 분야 뭐 예를 들면 뭐 법의 한 분야 그 다음에 뭐 무슨 관료만 해봤지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철학, 가치, 대한민국의 지향한 바가 뭔지를 건국의 4대 기둥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주사파들은 무엇을 가장 공격하냐면 대한민국의 건국의 핵심을 공격하거든요. 아까 체제 대전환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바라는 건 체제 대전환은 딴 이야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말고 사회 공산주의로 가자는 거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말고 공산 통제주의 전체주의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체제 전환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체제 대전환에 대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자유민주정을 위해서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노력을 해왔고 그 전에 우리 선교사는 어떻게 해왔냐를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입 다물고 그리고 주사파들은 또 하나는 저들은 목숨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성공 2세를 추구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거는 사람들과 1대1로 싸움 판판이 칩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는 1919년도에 목숨 건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정광 목사님이고 그와 함께한 목숨 건 세력이 등장해서 광화문 애국 세력입니다. 저는 광화문 애국 세력의 희망을 보여요. 지금 국민의힘은 머리가 아파요. 머리에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보안만 그러면 자기도 죽고 나라도 죽는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문재인 때 광화문 애국세력 정광 목사님 싸울 때 저들은 뭐 했습니까? 아무도 안 썼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혜택만 받고 가치를 모르는 것 그것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내가 왜 국민들 보다가 지도자들, 언론들, 교수들, 지식인들 보다가 내가 왜 이렇게 위급함을 느끼냐면 이번 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발언.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뭐라고 지적했냐면 이만큼 급박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좌파 애들, 데모하는 애들, 또 특별히 야간 데모하는 거 이거 법을 새로 제정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이번 주에 뭔 일을 했냐. 경찰들이 자기들끼리 편을 두 개 나눠서 민노총 편하고 경찰 편하고 둘이 예행 연습을 했어요. 진압하는 예행 연습. 아니 국가가 위기가 안 왔는데 경찰들이 자기들 편끼리 절반을 나눠서 데모 진압하는 훈련을 이게 신문에 보니까 5년 만에 처음 부활했다고요. 5년 만에. 그 경찰들이 왜 이 데모 진압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편먹고 왜 강렬하게 연습하느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평가자는 접이식 폴리스 라인으로 올라섭니다. 부터 시작된 경찰의 집회 강제 해산 훈련 모습입니다. 소음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방송 장비를 압수하는 훈련과 불법 집회를 해산하고 검거하는 훈련이 중심입니다. 이 가운데는 특히 캡사이신 분사 전술 훈련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캡사이신은 고추에서 추출한 화합물로 2000년대 들어 최루액 사용이 중단되면서 대체제로 도입됐습니다. 안정성이 높다고 하지만 많이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0% 무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 됐어요. 이게 아까 그 밀고 당겨하는 게 같은 건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뭐냐, 체력탄 다시 쓰겠다는 거야.
철탄 액을 다시 쓰겠다. 이 연설이 왜 하느냐? 이만큼 비겁해졌다. 잘못하면 이래요. 이번에 여름 8월 1일 전까지 대한민국이 전복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대형 훈련을 하죠. 이런 걸 보고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알아보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비겁하면 이렇게 공무원이 할 때 이렇게 말을 하겠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 지금 국가 현재 상태가.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사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되었고 한일 관계는 파국일보 직전에서 방치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님이 국회에다가 야간 집회 방지법을 개정하려고 김기현 대표님이 지금 시작을 했어요. 하면 지금 국회 의석이 저쪽이 180석인데 통과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빌미를 주게 되는 거예요. 저쪽 의석한테 빌미를 주고 그래서 나는 예측하기를 광주 사태가 강원에서 일어난다. 이번에 일어나면 최소한 10만 명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으로 다음 일어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우리 이충 박사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인구 그 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그 한족 속에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렇지. 유럽 쪽을 좋아하는 우크라이나인이 한 80% 되고 그리고 정확히 한 18% 정도가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한국으로 말하면 전라도하고 같은 같은 나라에 살면서 정서를 전혀 다르게 하는 인간들이 같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지금 18% 되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러시아인 이거는 우리나라 전라도보다 더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뭐 전쟁이라는 건 이유가 많은데 거기 미군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전쟁 안 합니다. 미군이 한 사람, 미국이 정말 소련이 전쟁 못하게 하려면 미군 500명 전쟁 나게 한 일주일 전에 갖다 놓으면 전쟁 안 해요. 이승만 박사가 젤렌스키보다 100배 유리한 거는 전쟁 나니까 미군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몇십만 명. 그건 한 달도 못 불렀는데 일단은 뭐 그 나라가 전쟁 대비를 안 하고 국민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독립할 때 탱크가 8,000대, 전투기가 6,000대 있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에 구르는 탱크 200대, 뜨는 비행기 150대 있는 나라입니다. 아까 우리 장군님께서 그 코메디안이 대통령 됐다고 그랬죠. 부패하고. 그래서 나라 뺏겼는데 준비 대비를 안 했다는 거 하고, 그리고 동맹이 없었다는 거 하고, 국가가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 그 세 가지가 전쟁을 초래한 조건입니다. 지금 재미있는 거는 그 나라 땅덩어리 넓이가 우리나라의 6배인데 그 중에서 그 인구가 제가 18%가 러시아라고 그랬잖아요. 뺏긴 땅이 18%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 사는 거가 100% 일치하지 않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뺏긴 땅이 18%예요. 그 나라 이제 망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우리나라 언론이나 뭐 미국 언론에도 애국적으로 잘 싸우는 줄 아는데 돈 많은 놈 다 도망갔습니다. 그 전쟁 시작 때 4,100만인데 거기서 한 800만 러시아 빼면은 한 3,300만 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 거기 남아있는 한 2천만 조금 넘어요. 자,
한국에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미국의 국방부 장관 출신 로널드 레이건인데 럼스폴드 캐스퍼 와인버그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야. 이 장관이 한반도는 이렇게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끝날 것이다 하고 책을 썼어요. 책을. 그 책 한번 띄워줘봐요. 한반도는 이것으로 마지막 종말을 구할 것이다. 이게 국방부 장관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쓸 때 내용은 뭐냐? 어느 날 강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하고 태극기 집회가 팽팽하게 대결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같이 계속 할 때에, 그때는 북한에서 지하 땅굴을 통하여 북한군 소위 하나가 내려올 것이다. 내려와서 뭐 하느냐? 빌딩에 올라가서 경찰복으로 갈아입고 태극기 부대를 쏘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간첩이 어디를 쏘느냐? 촛불 시위를 하여 빌딩에서 사격을 할 것이다. 그럼 아주 10여 명이 죽는다는 거죠. 촛불 시위가.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내전으로. 왜? 경찰이 쏘았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바로 내전이 붙어서 그것으로 대한민국은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쓴 책에 써놨는데, 하도 충격이 돼서 내가 지금 답인을 통하여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서 쏴드릴 테니까 전 국민에게 다 알려야 돼요. 대한민국의 마지막에 종말은 이렇게 끝난다. 이해가 됐어요? 자,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책이 나온 것은 이제 좀 됐습니다. 이제 캐스퍼 와인버그 장관이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때니까 1980년대 초반인데, 저 책은 이제 1998년인가 그래요. 나온 그 연도가.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의 땅굴 우리나라가 지금 찾아낸 건 얘기죠. 미국에서 북한 군사백서 보면은 땅굴 20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게 소설처럼 썼어요. 시나리오니까, 미래 얘기니까. 책 제목은 더 넥스트 다음번 전쟁 해가지고 여러 전쟁이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를 한국전쟁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저 책의 1장이 한국전쟁이고 정확히 98페이지까지가 한국전쟁 얘기인데, 첫 장면이 땅굴을 통해서 북한의 루테넌트 최중희가 땅굴을 통해서 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뭐 소설처럼 썼어요. 금년봄에도 소문은 이쪽 세력과 저쪽 세력이 그냥 대엉망으로 붙어가지고 시대를 나경판으로 만들고 있었다. 최중희는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경찰이 저쪽에 있고 이쪽에 이제 대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 뒤쪽에 있는 건물에 올라가서 총을 겨누고 그 대부분 막 시끄러워졌을 때 그 반대쪽, 뭐 말하자면 민노총 쪽으로 총을 갈긴 거라. 그러니까 거기서 야, 경찰이 우리를 쐈어 라고 해가지고 막 엉망이 되는 장면.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가죠. 전쟁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내전이야. 그러면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그대로 진행된 게 1946년 10월 폭동, 대구 폭동.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그 다음에 광주 사태. 똑같은 원리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근데 이것이 지금 강원광장에서 시작이 됐는데, 왜? 민노총이 지금 극렬한 지금 야간 투쟁을 왜 이렇게 끌고 가려고? 이때에 이제는 땅굴을 통해 볼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중국의 조선족이 있죠. 중국의 조선족이 중국 사람하고 합해서 서울, 경기,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몇 명이나? 근데 이제는 북한 애들 간첩이 절대로 이제 휴전선 통해서 안 와요.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조선족 호구를 사요. 호적을. 사람이 공식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나는 중국 교포들한테 미안하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금 100만 명이 한국에 와서 사는데 그 중에 10%는 나는 북한의 간첩이라고 봐요. 10%는. 증거가 뭐냐? 그들이 지금
시위하는데 조선족 애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하는 거죠. 이러면 끝난 거예요. 나라 끝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조금 타임이 북한의 지지가 딱 내려오면 바로 조선족 애들이 10여 명이 옥상에 올라가서 총 가지고, 그것도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국가가 있고 사격해버리면 그날도 대한민국이 그럼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주한미군이 있어도 그렇게 되면 전쟁이 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주한미군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전이기 때문에 이 암호가 보세요. 문재인이가 작년에 유엔 총회 가서 6.25 전쟁을 내전이라고 했어요. 내전. 자, 이게 바로 말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강원에서 경찰하고 또 특기부대하고 양쪽이 붙어서 총격전이 붙었을 때 이거는 내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미군이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미군을 나가게 되면 앞서지 못하는 미군을 나가야 돼요. 왜? 국내 문제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럼 마지막 해결책. 오직 이 해결책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주먹 쥐어봐요. 역사를 해봐요. 당신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유만을 조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격총 조직을 하고, 다시는 한국의 6.25 같은 왕부사계 같은 피 흘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과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목숨 걸고 조직을 해야 돼. 일단 우리가 우리 전화를 받고 있는 300만부터 여러분들이 다 3,506개 자유만 대표들이 목숨 걸고 활동을 하여 300만 명이 지금 우리의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 편이란 말이야. 강원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6월 6일날 총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10명씩만 하고는 3천만 명이야. 그 6월 6일날 3천만 명이 강원에 나와야 돼. 그래야 저쪽 애들이 그걸 먹고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자. 북한도 도저히 안 되겠다. 정강훈 저 개새끼 때문에 안 되겠다. 북한을 포기시키려면 우리가 강력하게 조직해야 된다.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요? 자, 황교안 박사님 나오시고 박사님들은 들어가셔도 좋고 깨어나신 분들 찬성을 부를까요? 자,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 노래를 한번 부르고 손들 준비. 주님 도와주옵소서.